우리는 방금 전에 해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y 콜 x의 m승꼴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여기서 다뤘던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x의 1승, x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x의 m승꼴의 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퀄 x의 m승꼴의 해를 갖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미방의 해가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를 가정하고 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미방의 해가 이런 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해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m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얻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 범위 내에서 이 m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들었던 몇 가지 예문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맞은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m이 구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해가 이런 꼴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자,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1개 도함수 구합니다. mx의 m-1승이고 2개 도함수 두 가지죠. m 그리고 m-1의 x의 m-2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세 개를 주어진 미방에다 모두 다 대입을 합니다. y2 프람 앞에는 x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m-1 x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x의 m승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y 프람 앞에는 ax를 곱합니다. am에 x를 곱했었으니까 역시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x의 m승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y입니다. by 그래서 bx의 m승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퀄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매 항마다 x의 m승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m승을 묶어내 보도록 하죠. x의 m승을 묶어내고 그럼 나머지 항들을 다시 정리하면 m-1 플러스 am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앞이 0이라고 놓고 가정하고 풀면은요. 자, 여기 볼까요? 얘가 0이라는 얘기는 xm승이 0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곧 y가 0이라는 얘기죠. y가 0이면 0 미분해도 0 또 미분해도 0이니까 0은 0이다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됩니다. 즉 y가 0이라 할지라도 해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5x의 3승 y 프라임 플러스 뭐 2y 이퀄 0 이렇게 됐을 때도 이런 꼴은 오일러 코시 미방이 아니죠. 그런데 y 대신 0을 대입하면 여전히 0이 돼서 이퀄 성립하지요. 그러니까 y 이퀄 0은 우변형이 되는 이와 같은 재차 미분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성립하는 그런 꼴의 미방이라는 것은 미방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의 모양에 상관없이 y 퀄 0이 해가 되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오일러 코시 미방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일러 코시만의 어떤 해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긴 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해가 되는 이런 꼴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일러 코시 미방을 다룰 때는 y는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x의 m승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럼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뒤가 0이 나와야 되죠. 이 값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잘 관찰해 볼까요? 이 방정식을 잘 관찰하니까 전개를 해보니까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am이죠. 그래서 a-1m 플러스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고 이것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어야 되는데 앞이 0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뒤가 0이었지만 이걸 만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같은 방정식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이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가정하고 원식에다 대입했기 때문에 나온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오일러-코시 미방의 보조 방정식 또는 결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용어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보조 방정식 또는 결정 방정식, 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 방정식이고요. 또는 해를 특성화시켜 준다 해서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오일러-코시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하나 구했는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잘 보면, 이 방정식을 잘 들여다보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중학교 교과정 이후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이 구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M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해를 이런 꼴이라 가정했는데 M이 항상 구해지니까 우리의 가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일러-코시 미방의 해는 이런 꼴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성 방정식을 잘 들여다보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종류가 3가지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가 있을 테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예요. 자, 이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M은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서 플러스 부분에 근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부분에 근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다룰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여기가 나중에는 숫자로 다 바뀌어 있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 이퀄 0 이런 식으로 수치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필요하다면 간단한 경우라면 인수분해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복잡하다 싶으면 근해 공식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잡한 근을 다 다루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M1 또 하나를 M2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를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M1과 M2를 갖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는 M1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의 M한승이 될 것이고 이것은 편의상 Y1이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 대신에 M2를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해를 Y2라 놓겠습니다. X의 M2승이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1과 M2는 보다시피 복부호잖아요. 서로 다른 값이에요. 얘네들이 서로 다르면은 X의 2승, X의 3승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다 상수배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만약에 어느 한 함수에다 상수배에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진다면 서로 간에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1과 Y2를 이렇게 놨을 때 M1과 M2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해는 서로 독립입니다. 결과적으로 독립이 되는 두 해가 구해졌으니까 우변형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에서 독립이 되는 해가 두 개가 구해졌으면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일반해를 표시하면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일반해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의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C1Y1 플러스 C2Y2예요. 그래서 C1Y1 대신에 X의 M한승을 쓸 것이고 플러스 C2X의 Y2 대신에 X의 M2승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일반의 모양입니다. 이때 M1과 M2는 근해 공식을 대입했을 때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을 각각 지칭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일반해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1.5 xy 프라임 마이너스 0.5 y 이퀄 0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여기다가 풀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오일러-코시 미방의 이 특성 방정식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암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볼까요? 자, 이런 꼴의 미방에서 부수조로 얻어진 보조 방정식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살펴볼까요? 앞에서 이게 상수계수를 가질 때는 y''을 m으로 y2'을 m제곱 이렇게 놓으면 됐었죠.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에 상수계수를 가질 때는 그 상수를 그냥 쓰면 되는데 오일러-코시 미방일 때는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m제곱이고요. x제곱 y2'을 m제곱으로 x, y''을 그냥 m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y는 그냥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a하고 b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앞에 있는 일계도함수 앞에 있는 숫자에서 2를 뺐습니다. 아시겠죠? 이 숫자에서 2를 빼야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a로 돼 있지 않고 a-1로 돼 있어서 요 점만 좀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이 오일러-코시 미방의 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죠. 여기가 a가 아니라 a-1로 쓰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앞서 주어졌던 예제 1번도 특성 방정식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a가 1.5, b가 마이너스 0.5예요. 그래서 주어진 저 미방의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니까 특성 방정식은 m제곱 플러스 a-1, 1.5에서 1을 빼니까 0.5 m 그리고 마이너스 0.5예요. 뒤는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0.5 이퀄 제로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됐죠? m 플러스 0.5하고 m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를 해야 되겠군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m 마이너스 0.5m이니까 플러스 0.5m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0.5예요. 인수분해 됐습니다. 따라서 m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플러스 0.5가 있고 또 하나는 m은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앞서 배웠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일반의 모양으로부터 이제 이 예제 1번은 해가 y는 equal c1의 x에 항상 x m승꼴의 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수로 쓰면 안 돼요. 2의 mx승이 아니라 x m승꼴로 되어 있습니다. c1의 x의 0.5승 플러스 c2의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초이값 조건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C1과 C2가 구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초이값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C1, C2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배웠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중근을 가질 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성 방정식을 풀다 보면 중근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구해졌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중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근을 구해볼까요? 자, 이제 근해 공식에다 대입했을 때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 판별식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정도라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 마이너스 1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해를 예측할 때 x의 m승꼴의 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그래서 m이 일단 하나 구해졌거든요. 그래서 m 대신에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해를 편의상 y1이라 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2계 오일러-코시 미방입니다. 2계 미방이고 제 차 미방이잖아요. 그러면 독립이 된 해가 두 개가 있어야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의 해만 갖고는 우리는 일반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해만 가지고는 주어진 미방의 일반을 구했다라 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2장 1절 앞에서 배웠던 라그랑지의 그 공식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라그랑지 공식은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하는 공식이었었죠. 바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1과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2를 구할 생각이에요. 자, 이 y2를 구할 때 우리는 y2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하는 공식 y1 인테그랄 y1의 제곱의 역수 2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px dx 그리고 dx였었습니다. 라그랑지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할 것이고요. 앞에서도 배웠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적분할 때도 상수 안 붙이고 요 바깥에 있는 적분할 때도 상수를 안 붙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라그랑지 공식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최고계 앞에 개수가 1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야만 이 px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이 오일러 코시 미방에서 최고계 앞에 개수가 1로 돼 있지 않고 x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적용할 때 px를 찾기 위해서라도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오일러 코시 미방에서 x의 y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y = xm승에서 당연히 xm승이 0이 아니에요. xm승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x가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y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x니까 x분의 a 그리고 y' 플러스 x의 제곱분의 b y = 제로가 되고 이제서야 얘가 px 역할을 합니다. y2' 플러스 pxy' 플러스 qxy = 0인데요. 오일러 코시 미분방정식에서 px는 x분의 a예요. 그리고 라그랑지 공식에는 q가 필요 없습니다. p만 갖고 문제를 풀거든요. 자, p가 x분의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1은 이미 여기 계산을 해놨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px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 적분을 연달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밑에 이 보조방정식 지웁니다. 자, 우린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보니까 y1은 x의 2분의 1 마이너스 a승 인테그랄 y1의 제곱의 역수. 제곱의 역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2승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승을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수법칙 적용되죠? 지수를 따로따로 전개를 해보니까 x의 a-1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a-1승. 자, y1의 제곱의 역수는 계산했고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의 요거예요. x분의 a 그리고 dx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적분하고 바깥에 적분할 때 상수 안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마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x의 2분의 1-a승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x의 a-1승. 자, 요거 볼 때 a 상수니까 내보낼 수 있죠.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승 바깥으로 나가고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x가 되죠. 원래 진수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 특성방정식을 유도할 때 xm수 이렇게 이퀄 0 이런 꼴로 할 때 앞에가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다 했을 때 앞이 0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y거든요. 근데 xm승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남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수이거나 또는 음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양수이면서 동시에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오일러 코시 미방을 다룰 때는 x가 0이 아니면서 동시에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가 양수라면 진수 조건 때문에 굳이 뭐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죠. 만약에 불분명하다면 절대값 붙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진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양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의 거듭지로 가고 미치고 지수로고 지워지니까 x의 마이너스 a승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다 계산한 결과가 x의 마이너스 a승이었군요. 자, 지수법칙 적용할까요? 그 다음에 dx가 됐습니다.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정도라면 2분의 1 마이너스 a승이고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고 x의 마이너스 1승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라는 뜻이고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x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로그 x가 됩니다. 물론 진수 조건 때문에 절대값 붙여도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죠. 암묵적으로 x는 양수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나 기억하기 좋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x의 2분의 1-a승이 y1이었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y1이었군요. 그러면 중구를 가졌을 때, 특성방정식이 중구를 가졌을 때 독립이 되는 두 번째는 어떤 꼴일까 하고 봤더니 y2는
얘가 y1이었거든요. y1에다 항상 뭐를 곱한 꼴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lnx를 곱한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해의 모양은 첫 번째에다 항상 lnx를 곱하면 돼요. 오일러-코시 미방은 첫 번째에다가 lnx를 곱하면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선형 미방에서 특성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을 때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할 때 라그랑지 공식을 적용해 본 결과 두 번째 y2는 첫 번째에다 뭐만 곱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x만 곱하면 됐었잖아요. 그에 반해서 오일러-코시 미방은 첫 번째에다 뭘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lnx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구별하세요. 상수계수가 갖는 제2계 제차선형 미방에서 특성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독립이 되는 두 번째는 y1 곱하기 x인데 비해서 오일러-코시 미방이 특성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을 때 그때 독립이 되는 두 번째는 y1 곱하기 lnx라는 것 잘 구별한다면 이 오일러-코시 미방 되게 쉽습니다. 자, 이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에다 lnx를 곱하면 중근일 때 독립이 되는 두 번째가 구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중근일 때는 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따라서 일반의 모양을 중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얘도 뭐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y는 이퀄 c1의 y1 플러스 c2의 y2는 y1에다 lnx를 곱한 거죠. y1 lnx 이런 꼴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때 y1이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묶어내면 c1 플러스 c2 lnx c2 lnx가 됐고요. 그 다음에 y1은 구체적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x의 2분의 1-a의 이승이에요. x의 2분의 1-. 근데 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방정식을 풀었을 때 중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 문자가 들어있는 2분의 1-a를 암기할 필요 없이요. 그냥 직접 방정식을 풀면 돼요. 방정식을 풀어도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근을 가질 때는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와 중근을 가질 때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를 잘 구별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일반해가 구해졌네요. 자,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예제 2번 저 미방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미방의 해를 구할 때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요? 특성방정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미방의 특성방정식을 계산해 볼까요? 앞서 얘기했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A-1 그리고 B를 그냥 쓴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특성방정식은 M제곱 A에서 1을 빼야 돼요. 마이너스 5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6M 그리고 플러스 9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고 얘는 M 이퀄 3이 중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3의 전체 제곱 이퀄 제로잖아요. 그래서 M 이퀄 3이 중근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해의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해를 표시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y는 이퀄 c1 플러스 c2의 ln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x의 거듭 조국권의 해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2분의 1-1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직접 m이 구해졌잖아요. 바로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2번 아주 손쉽게 이 예문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특성방정식을 풀어본 결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그리고 중근을 갖는 경우에 각각의 해가 이런 꼴, 이런 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경우는 허근을 갖는 경우인데요. 이 허근을 갖는 경우는 교재에서 저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문만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근을 직접 유도를 해서 허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반의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허근을 갖는 경우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